네,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3분. 7분인가? 27분인가? 음. 응? 어디 갔지? 가만있어 봐. 지도상에는 지금 길이 없다고 나오네요. 뭐지 이거? 아이씨, 여기 이렇게 됐네. 그래, 쭉 왔어. 그래 보시면 여기 와서 여기서 길이 뚝, 씨발, 야, 아니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길이 있는데 길이 끊어졌다고. 어이씨, 저 웃긴 새끼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특히 현대사가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거의 95% 왜곡돼 가지고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좀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보통 지폐, 각 나라마다 지폐를 보면 지폐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금국의 아버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조선시대 인물들만 지폐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부터 좀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뭐 5천년 역사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아니 뭐 그래, 고구려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뭐 왕개토 대왕,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인물들 많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뭐 그러니까 이전 조선시대 이전 고려, 앞에 삼국시대, 뭐 고조신 시대 이 인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 이제 이 발단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조선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선조 임진왜란 이후로 왕조가 교체가 됐어야 됐고, 진짜 그게 아니면 최소한 선조는 뒷방으로 물러나고 광해군이 물려받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때 이후로 조선은 완전히 그냥 맛이 간 나라였어요. 왕조였어요, 왕조.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고 막 하려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단결된 힘을 이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뭔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라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현대 민족주의가 싹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좋게 쓰려고 이제 조선을 조금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했던 게 이제 가까이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했던 인물들. 근데 저도 지금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립운동했던 새끼들 다 쓰레기. 김구도 쓰레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빨갱이 새끼들한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것인장 이제 저기 단초를 마련해 준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이제 했던 건 아닌데 좋은 의도로 국민들을 규합하고 단합시켜가지고 이제 단결된 힘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걸 이제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집회에도 죄다 그냥 조선시대 것들만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냥 솔직히 막 다 빼고 세종하고 이순신은 막 인정. 세종하고 이순신은 인정.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저는 솔직히 인정을 못해요. 도대체 이황, 이이, 신사임당이 뭐라고 집회에다가 그걸 박아넣는 거죠. 아니 그래 광개토 대왕도 있고 아니면 뭐 당의 100만 대군을 갖다가 아주 수장시킨 을지문덕 장군도 있고 아니면 고려 때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아니면 뭐 서희 장군도 있잖아요. 그 말발로 땅 뺏어온 서희 장군도 있고 아니 그 인물들이 많은데 굳이 조선시대에 4대에 찌들어 있던 그 시대의 그 인물들만 골라서 참 그래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자료를 찾아보려면 어렵지 않아요. 예전처럼 무슨 원서를 구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라는 게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좀 많긴 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왜곡 조작 전동지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좀 노력을 하면 솔직히 크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이승만 검색하고 그러면 아니 그게 뭐 흔히 말해서 좌쪽이든 우쪽이든 그 이승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거라면 예를 들어 지가 빨갱이 쪽이라도 한번 반대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차 검증을 하면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더 사실에 가까운지 더 사료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좀비처럼 그냥 신앙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부류들도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만 봐도 검색만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역사 공부든 뭐 자기 전문 분야의 공부든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지. 갈린 길인데 아까 그게 없었는데 여기 이제 길이 나왔다. 아하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한번 볼까.
아하. 여길 따라가야 되네. 여길로 가면은 그냥 요 밑에 마을로 내려가네요.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로, 그냥 요 밑에 마을로. 여기도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조금만 이제 손가락을 좀 괴롭히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났네. 언제였습니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장동익이 아니 광주를 왜 갔죠? 아니 진짜 100번 양보해서 대선이 코앞이고 하면 막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이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뜬금없이 광주를 갔다더라고요. 그래 유튜브 찾아보니까 또 가가지고 와 막 또 지랄하는 그것들한테 또 봉변을 아니 그래 참 저도 아니 그래 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좀 뭐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특히나 지금은 비상계엄 이후에 1020, 30 세대가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5.18이 무슨 민주화 운동이냐고, 그냥 폭동이지. 아니 제 생각은 확고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가 군대에서 무슨 뭐 일을 했다 하더라도 민간인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뭐 계엄이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는 뭐 파출소 무기고를 튼다든지 장갑차를 탈취한다든지 탄광에 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수백 상자를 갖다가 탈취한다든지 이런 짓을 못한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짓 못해요. 물론 뭐 한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고,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면 그들은 다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누구처럼 무슨 간첩에 600명이 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몇 명 정도는 분명히 난파된 간첩이 맞고, 아니, 여기도 지금도 다 알다시피 간첩, 이 죄다 간첩, 빨갱이 새끼들, 다 간첩 새끼들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앉아있는 새끼도 그렇고, 이전에 앉았던 그 새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내려오고, 고정 간첩에, 에다가, 여기 빨갱이 새끼들에다가, 조력하는 빨갱이 새끼들에다가, 그런 놈들 뭐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선동을 하면, 또 뭐, 일부 시민들도 선동돼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동참을 할 거고, 그렇게 된 게 광주 폭동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3도 그랬고 여순반란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은 한결 같잖아요.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진짜 민주화 항쟁은 부마 항쟁, 다음에 3.15 그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화 운동. 제가 거제 출신의 마산놈 아닙니까? 그런데 뭐 5.18? 아니 그래. 그 왜 갔냐고 그래. 아니 그래 제가 아니 막말로 윤통이야. 그러니까 말씀 다들 아시다시피 계엄령 비상계엄 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다 죄다 거의다가 이제 진보네 뭐네 하면서 그쪽 편이었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동당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뭐 싫지만 또 진실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필요했죠. 당연히 윤통 때까지만 해도, 윤통이 그 대선 후보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1020, 30이 완전히 깨어났잖아.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빨갱이 새끼들인지 간치미 새끼들인지. 그런데 와, 그 상황에서 광주를 가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런 봉변을 당하고 또 참,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뭐, 그래서 제가 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새끼들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죠. 왜냐면 이게 지금 국힘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현대사 관련해서 뭐 독립운동 또 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구한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 19세기 후반기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뭐 이런 이쪽에 이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뭐 대부분 다 기자 출신이죠. 대부분 또 조선일보 이쪽 출신들이 많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 부류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통 탄핵 인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석 달 정도 전에 찍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찌짜이밍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취임한 이후에 찍은 영상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바지쯤에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뜸 이제 끝내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윤 대통령 전까지는 그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탄핵되기 전까지는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보면 말합니까, 그 연령층이 대부분 다 이제 60대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이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냥 우리나라 산업화에 헌신했던 분들, 그 세대들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2030 세대들이 엄청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럼 당연히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2030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세대가 바뀌었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새끼들도 윤통이 그냥 쉽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새끼들도 그래 뭐 소위 뭐 우파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고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뭐 그냥 하는 말로 물고 빨고는 있지만, 이 새끼들도 저 차이나머니 쪽에 조금 차이나머니가 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2030 세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세대가 지금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됐는데, 이 세대들이 지금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윤어게인이잖아. 온리 윤어게인.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제까지 이제 그
선동당해가지고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랬는데 이제 깨어났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들이 하는 말이 이제 뭐 좀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현대사 역사 아카데미 같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그 안내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지자랑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윤통이 안 나타났으면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은둔형으로 진짜 살았을 거다.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근데 윤통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상황이 아주 억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 뭐 좌고 우고 뭐 할 거 없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먹물이 좀 들었다는 새끼들은 거의 다가 윤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왜일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나머니.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고 좀 뭐 그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차이나머니에 중독대가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아니 그래 60세대 이유가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도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외치는 게 온리윤이고 윤호개인이다. 그럼 이거를 고스란히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외치는 구호가 윤호개인인데 그 세대를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걔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원하는 걸. 2030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명동이다 어디 가가지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외면하고 있어. 소위 우파라는 것들도. 먹물이 좀 들어가 있는 새끼들은 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윤통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발동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저는 너무도 윤통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 대단한 게 넘어서서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철학이 없었으면 윤통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대권을 발동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는 오로지 뭐 대통령 자리 해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사장님 방송하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지금 그냥 공부를 하니까 방금처럼 이런저런 사정들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될수록 나라는 진짜 나라가 거의 막
끝장까지 온 게 맞았구나. 갈 때까지 간 게 맞았고, 윤통이 그걸 방어해내기 위해서, 집권을 했던 거고, 어이씨, 에이. 집권을 해가지고 몇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비상계엄령이라는 그걸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외치는 건 오로지 하나 아닙니까? 윤의게인. 그거를 아십니까? 오늘 방송하세요. 예. 그거 오롯이 온전히 다 흡수하려면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결국에는 다 뒤진다는 거, 다 쓸려 나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윤통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빨갱이 새끼들 때문이 아니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고 뭐 윤통 탄핵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모든 건 반대쪽에 있는 저 새끼들 때문이 아니라니까. 우리 편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확실했던 거 하나, 그 마약만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이 빨갱이 새끼들이 물어 뜯는 그 절반 정도의 그 정신적으로만 물어 뜯었어도 저 새끼들 지금 다 사라졌다니까. 근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9월 달에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 TV에서 각 방송사에서 한 두 번 정도씩, 두세 번 정도씩 짧게 단편으로만 보도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보도를 다 했다고. 그럼 그 상황에서 저 빨갱이 새끼들 하듯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최소한 해가지고 계속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료가,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 4년 만에 이 수치가 가능하냐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 수치가 가능하냐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2월달인가 1월달인가 몇 개월 지난 후에 윤통이 분명히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아니, 지난 정권에서 이거는 그냥 방치를 한 거다. 아예 단속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방치를 했다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표현을 방치를 했다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뒷배가 저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저 새끼들이 뒷배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지난 정권에서 마약을 아예 그냥 들어오게 그냥 막 방치를 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정상적인 국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만약에 언론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론사라면 잠깐만. 아하, 일단 나갔다가
다시.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취재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를.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잠입 취재, 기획 취재, 심층 취재. 근데 그 어느 매체에서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 어느 매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인지도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경찰, 검찰 전혀 안 움직이죠. 그 와중에 그 황운하 같은 그런 쓰레기 새끼는 뭐 5배밖에 안 늘었는데 그게 뭐가 수사할 문제인지. 아니, 그런 말을 해. 와, 그런 말을 한 거 자체가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그 소위 말하는 탄핵 사유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마약이 양으로는, 단속 양으로는 18배가 늘었고 단속 건수로는 7배인가가 늘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뭐 5배. 아니,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건 만약에 갑자기 매출이 갑자기 한 3, 4년 만에 한 10배가 뛰어요? 아니, 5배가 뛰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분석 안 합니까? 반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회사에서 매출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한 5배가 훅 뛰었어. 근데 이런 거 분석 안 하면 그게 회사예요, 그게? 당연히 반대면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회사 매출과 비교를 한다면은 회사 매출이 5년 사이에 5배가 줄어든 거라고 봐도 되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약이 5배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근데 5배가 아니고 뭐 한데, 그러면 아니 회사 매출이 한 3, 4년 사이에 5배가 곤두박질 쳤는데 이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30분 넘었네. 일단은 저 위에 좀 내려가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제 12시 딱 12시네요. 시간 넉넉하니까 아직 뭐 5시간 남았으니까 5시간 반 남았죠. 17시 28분이니까 그럼 뭐 시원시원 가도 지금 20km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온 거리 따지면 아마 최소한 1, 2km 정도 왔으니까 한 5, 6km 정도 남았을 것 같거든요. 한 15, 6km 정도 남았으면 뭐 4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회사 매출이 몇 년 사이, 한 3, 4년 사이에 5분의 1로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별거 아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사장이 그렇게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는 뭐 명예가 꼴랑하죠. 근데 그 짓을 했다니까. 그 누구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뭐 서초동인가 그래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보세요. 만약에 그 마약 늘어난 걸 가지고 계속 저 새끼들이 하듯이 물어뜯고
또 그렇게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또 마약 음료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바로 또 연계해가지고 만약에 물을 뜯어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바쁘기 저처럼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진다니까요. 꼭 선거 있을 때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잡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무조건 찍는 저기서 좀 쉬어야겠네요. 3분의 1씩을 빼놓으면 그러니까 3분의 1 같은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있건 없건 그냥 무조건 찍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논의를 치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관심 갖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하듯이 물을 뜯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관심이 없다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루에 2-3명씩 나와가지고 막 계속 그냥 물을 뜯어. 마약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BC 같은 JTBC 같은 그런 빨갱이 방송사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무시가 안 된다니까. 무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계속 몇 달 동안 그렇게 뜯으면 TV나 신문에서 계속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3분의 1 아무 관심도 없고 이쪽도 찍었다 저쪽도 찍었다 하는 3분의 1은 뭔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 아니 뭐 MBC를 보든 JTBC를 보든 그 사람이 어쨌든 계속 하루가 멀다고 마약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진다고.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파기 시작한다고요. 찾아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재임하는 4년 동안에 마약이 뭐 몇 배가 늘어? 그러면 사람들이 술 마시다가도 안주 삼아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슈가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민주당에 뭐 유리하게 쓰거나 그것은 관심이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 이렇게 이슈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문재인 때 이렇게까지 마약이 늘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론이 반전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했으면 저 새끼들 박살났지. 거기다가 마약 음료 사건까지 만약에 그 몇 달 있다가 마약 음료 사건까지 났으니까 거기 언제가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마약 음료 여기 그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마약이 퍼졌다 이 새끼들 하면서 막 해서 봐요. 끝장났지 저 새끼들.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 엄청난 기회를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3개월 4개월 지나도록 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씨가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 저 문재인 저 개새끼가 이 마약을 이렇게 퍼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방치했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저 새끼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이슈화 보세요. 마약 없는 사건까지 해가지고. 그럼 끝장났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론이 막 확 돌아서면 부정선거 얘기도 꺼내고 그랬으면 개업 안 해도 됐다니까. 끝장날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쌍놈 새끼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 그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소위 우파 그런 인간들도 지금 이 2030 젊은 세대가 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우파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뻔히 알아.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해. 윤통 얘기는 절대 안 꺼내. 그 얘기는 걔들도 윤통이 싫다는 얘기. 국힘도
보면은 하는 짓이 윤통이 싫다고 떼놓고 하듯이 왜 그럴까? 결론은 하나. 일단 방송 끄고 좀 쉬었다가 출발하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